저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 3차 시 첫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 현상은 어떠냐? 같은 온도에서 물보다 설탕물은 잘 증발되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물은 이렇게 증발되는데 왜 설탕물은 더 잘 증발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물의 증기압보다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낮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보세요. 순수한 물에서 우리가 물 분자가 이렇게 표면에 있을 때 얘네들이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해서 여기가 증기가 모이면 그때가 이제 나타나는 압력이 증기 압력인데, 만약에 하나만 다시 이렇게 있는데 설탕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에 설탕 입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 분자야.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증발할 때 설탕은 증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만 증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물과 설탕물을 비교했을 때 누가 증기가 많아? 얘가 더 많겠지. 얘는 그 중간중간에 설탕이 있으니까. 그럼 물의 증기압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증기압력이 설탕의 증기압력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다시 말하면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더 낮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죠? 물의 증기압, 설탕물의 증기압.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건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지에 녹아있는 용액, 이렇게 설탕물 같은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이것을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돼. 그런데 용액은 그거보다 이렇게 작아져. 그래서 요 차이, 요 증기압력 차이가 증기압력 내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우레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라우레 법칙은 뭐냐? 비휘발성, 조금만 내려볼까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에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라우레 법칙 할 때는 비휘발성, 지금 증기압력 내림 할 때 처음에 용액이 아니고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이 얼마큼 녹아있느냐, 이게 지금 몰 분율이라는 건 용매 몰수 플러스 용질 몰수, 잘 보이나요?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전체 몰수고 이게 용질의 몰수인데, 이 몰수가 크면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에 여기에 이렇게 용질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라우레 법칙,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수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증기압력 내림을 계산을 해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24니까 24에서 요 증기압력 내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낮아지니까. 그러면 일단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지금 순수한 용매 증기압력 여기 나왔어. 그래서 여기 24라고 써있죠. 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몰 분율만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 용매 몰수 더하기 용질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그럼 이제 일단 물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18g 분의 물이 얼마야? 351이죠. 그리고 포도당은 얼마야? 180분의 90이야. 선생님 이거는 안 떨어지는데,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몰수 나오고 얘는 뭐 2분의 1 몰 나왔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A 분의, 얘가 지금 포도당의 몰수를 위에 써야 되죠. 그럼 계산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럼 이 나온 5번의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곱하면 이게 증기압력 내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럼 이제 좀 지우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다 지웠나? 지워졌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여기 95 넣었죠. 이렇게 숫자 넣고, 그지? 여기는 뭐 넣었더라? 350 넣었잖아요. 351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19.5몰이 나온대. 2분의 0.5몰이 나와. 그럼 19.5 더하기 0.5분의 0.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20이니까 20분의 0.5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럼 집어넣으면 6번이 나오면 이 6번을 여기다 넣어서 빼면 7번이 나오겠죠. 계산해볼까? 0.5 나는 20 0.0 242 그죠? 0.025네. 그럼 0.025 곱하기 24. 알기 싫으네. 어쨌든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서 빼면 용액이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내려서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제 끓는 점 오름이랑 어는 점 내림은 뭐냐? 이제 뭐 그런 거지. 용액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잖아. 근데 그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넣어서 막 끓였어.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가거든. 그지?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봐볼게. 여기 아까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증기압력 곡선이야. 증기압력 곡선인데 이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용매였다고 쳤을 때 용액은 증기압력 내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는 끓는 점을 어떻게 계산했지?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찾았죠. 만약에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기압과 똑같은 증기압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이렇게 내린 지점이 끓는 점이었어. 근데 지금 용매의 끓는 점이 100도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했을 때 용액은 100도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것을 델타 TB 끓는 점 오름, 요 차이가, 그지? 그래서 이 용액의 끓는 점은 용매의 끓는 점에다가 끓는 점 오름을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끓는 점 오름. 그래서 이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건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증기압력보다 낮다라고, 지금 여기 낮다라고 지금 그렸죠? 그리는데 그럼 순수한 용매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것은 용액의 끓는 점과 순수한 용매 끓는 점의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끓는 점 오름은 뭐에 비례하냐면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델타 TB는 KB, 이건 그냥 상수야. 몰랄 오름 상수,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 안 해도 되고 몰랄 농도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어느 점 내림도 똑같대. 어느 점 내림은 어떻게 되냐? 요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지금 3개로 그렸는데 요 그래프가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평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점 3개가 만난 이 지점이 삼중점인데 여기를 직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느 점은 원래는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고체로 될 때의 요 온도, 여기가 어느 점인 거야. 어느 점, 원래 0도씨 이렇게 0도씨인데 이 지금 어느 점, 요 곡선, 이거 있죠? 그지? 그러면 얘는 용액에서는 어떻게 되냐? 더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만큼이 델타 TF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점 내림. 그래서 용액의 어느 점은 순수한 용매 어느 점보다 어떻게 된다? 더 낮다라는 걸 알아야 돼. 어느 점 내림은 용매 어느 점에서 용액의 어느 점의 차를 빼면 되죠.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은 용액의 뭐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똑같아. 그래서 델타 TF 어느 점 내림은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되더라.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겨서 이제 활용이라는 건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분자량 측정. 분자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끓는 점 오름을 알더라. 그지? 끓는 점 오름.
그럼 끓는 점 오름 상수가 있겠죠. 그지? 그리고 몰랄 농도야. 근데 여기서 분자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용매가 Wg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Wg인데 얘를 kg으로 고치려면 1000으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분자량이 M이야. M 모르는 거. 지금 그리고 질량이 W 해야 몰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쭉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요거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은 델타 T, 델타 T, 델타 T, B는 KB 곱하기 MW 분의 1000. 이거 W가 여기는 큰 W고 이건 작은 W야. 이건 용매의 질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큰 W 대문자, 이건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M을 구하고 싶으면 M은 어떻게 되냐? 델타 T, B, W 용매의 질량 K, B 곱하기 1000 W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습하기가 나와 있는데 수용액에 몰랄 농도 있어요. 0.5분의 몰 농도 180분의 18g을 녹였으니까 얘가 0.1이야. 그럼 5분의 1이니까 0.2 몰랄 농도. 끓는 점 오름은 어떻게 돼요? 0.1에다가 몰랄 농도 0.1을 곱하면 되고 1.86에다가 0.1을 곱하면 어느 점 내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0.51 곱하기 2 하면 1. 여기가 2 이거니까 두 개 지금 1.02도씨가 나오고 얘는 1.86에다가 0.1을 곱하게 되면 12, 1, 7, 3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0.372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끓는 점 오름이고 얘는 어느 점 내리니까 끓는 점에다가 오름을 더해야 돼. 그럼 101.02. 그 다음에 어느 점은 0.0에다가 0.372를 빼면 마이너스 0.372가 어느 점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있는데 이 자동차에 냉각수가 있어. 근데 얘는 물이니까 금방 0도만 내려가면 얼겠죠. 근데 거기다 부동액 같은 걸 넣어주면 냉각수가 끓거나 어는 걸 방지해서 더 끓는 어느 점 내려가니까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끓는 점 오름이니까 끄는 걸 방지할 수 있더라. 겨울철 눈이 쌓인 돌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은 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얼음이 있는데 거기 염화칼슘이 되면 그게 용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는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물에 얼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